안녕하십니까? 2022년도에 변경된 기초연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종합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전체 목차로는요, 종합편 하나하고 상세 내용 20편으로 해갖고 총 21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기 목차의 내용을 바로 보시려면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아래에 고정 댓글에 바로가기 링크를 만들어 두었으니 바로가기 링크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7편 변경사항 신고, 이의신청, 환수 및 벌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릴 목차로는요, 첫 번째로는 변경사항 신고 방법, 두 번째로는 기초연금액의 환수, 세 번째로 이의신청, 네 번째로는 과태료, 다섯 번째로 벌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변경사항 신고 방법인데요. 이 신고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인적사항을 정리를 해보면 결혼했거나 이혼, 사실혼이나 사실이혼 포함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주소지 변경 등. 근데 이제 주소지 변경 사항은 별도의 수급자 신고 없이 시스템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과 장애인연금 수급권 발생 및 소멸, 수급권이 상실된 경우 사망하셨거나 국적상실, 국외 이주,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및 변경, 주민등록 정정 등이 있고요. 혹시 사망의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동거자, 동장, 통장, 이장이 신고 가능하다 하고요. 지급 정지되는 사유가 있는데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입사하는 경우 국외 체류, 행방불명, 실종 등의 사유 소멸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득과 재산에 대한 관련 사항들인데요. 신고사항입니다. 취업했거나 퇴직, 휴직, 실직, 복직 등 근로상태의 변경에 따라 근로소득이 새로이 발생, 증가, 감소 또는 소멸된 경우 있고요. 사업자 등록을 하셨거나 휴업, 폐업 등 사업상태의 변경에 따라 사업소득이 새로 발생했거나 증가했거나 감소했거나 또는 소멸된 경우, 예금, 증권, 비상장 주식 포함해서 채권, 연금주택, 주택이나 농지연금 포함됩니다. 등의 구매 및 환매에 따라서 이자 소득 및 연금 소득이 새로 발생했거나 소멸된 경우, 공적 이전 소득의 수급권이 발생하였거나 그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 재산을 새로 취득했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한 경우, 기초연금의 지급 계좌가 변경된 경우, 국민연금 관련한 사항으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자격 및 국민연금 급여액의 변동, 연계연금 수급권제, 직역연금 수급 변동이 있겠습니다. 네, 신고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좀 많으시죠. 인적사항하고 재산 관련된 사항들, 근로소득 관련된 사항들이 있는데 그 신고는 언제 해야 되냐? 변동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신고 방법으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 변경서 서식 1호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고요. 신고 장소로는 전국의 읍면동사무소에 가시거나 또는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처리기한은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권의 변경, 상실 여부 등을 결정하기 결과를 통지하고요. 조사의 기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60일 이내에 결정 통지한다고 합니다. 통지하는 방법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서면으로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통지하고요. 그런데 수급 희망자 및 수급권자 신청이 있는 경우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한다고 합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거나 전자우편, 이메일이나 전화로 통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변동사항이 생기면은 반영을 언제 하느냐? 이런 지급 반영 시점입니다. 이거 지급 반영 시점이란 뭐냐면 변동사항을 급여 지급에 반영하는 시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초연금 급여액이 증감인데 기초연금 급여액이 늘었어요. 그러면 그 발생한 달은 아닌데 그 다음 달부터는 증감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하는 얘기고, 소득 재산사항이 변동됐어요. 그러면 그게 확인 또는 통보된 달, 확인 또는 통보된 달이란 뭐냐? 수급자가 신고한 달이나 또는 행복이음으로 확인 통보된 달 다음 달부터 반영한다는 얘기고요. 국민연금 관련 사항도 다음 달부터 반영한다.
수급권 상실이 발생한 경우도 그 달까지는 지급하고 발생한 다음 달부터는 지급 안 한다. 소득 재산 관련한 사항에서 요거 관련해서 수급권이 상실하게 되면 확인 통보된 다음 달부터 반영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급 정지 및 지급 재개도 발생한 다음 달부터. 전반적으로 발생한 달까지는 종전하고 동일하게 지급하지만 발생한 다음 달부터는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지급이거나 상실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기초연금액의 환수라는 게 있는데요. 환수 대상은 어느 분이냐? 첫 번째, 수급권의 상실 등 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망자라든가 국적상실자, 국외이주자, 소득인정액의 선정액을 초과한 자가 받은 경우 환수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급 정지 기간 중에 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재소자라든가 행방불명자, 실종 또는 가출자 및 국외 체류기가 60일 이상인 자 등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수급권이 있지만 수급권에 따른 기초연금 급여액이 과다하게 지급받은 경우 전출입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 중복 지급받은 자, 단독 수급에서 부부 2인 수급으로 변경되면서 부부 감액되지 않고 지급받은 자, 기타 담당자 착오 등으로 과다하게 지급받은 자, 이러한 대상이 되시면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대상이 되시겠습니다. 그럼 환수하는 범위는 뭐냐? 지급된 기초연금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다. 수급권이 상실된 이후 또는 지급정지 기간에 지급된 기초연금 급여액은 전부 환수를 하고 정당한 기초연금 급여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경우는 지급액 전 초과 지급금액만 환수한다. 이 지급액에 대한 이자 부담을 시키겠다는 건데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요때 이자율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인데 이렇게 2018년도는 1.6%를 적용하고 2019년 1.8%, 20년도는 1.2%, 21년도는 0.8%를 적용합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에 이의를 신청하냐? 이의 신청은 기초연금 결정 등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근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고요. 이의 신청 장소는 전국에 있는 읍면동사무소나 국민연금지사에 가능하고 제출 서류는 이의 신청서 서식구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처리 기한은 30일 이내인데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는 60일 이내에 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자, 이게 좀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이의 신청을 통한 재산 가액이나 소득 환산액 산정의 특례 적용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첫 번째, 가구원에서 제외하는 범위 관련 사항, 사실 이혼을 주장하나 사실 이혼 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사실 이혼은 사실 이혼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어떠한 사유든지 이런 사항이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의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고급 자동차 중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하는 사항, 고급 자동차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고급 자동차인데 이 고급 자동차라 하더라도 저는 생업용 자동차입니다 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 신청을 해서 이의 신청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지만이 고급 자동차가 아니고 일반 자동차로 재산으로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기타 증여재산 산정 관련 사항인데요. 화재나 천재지변 등 재해복구 비용의 본인 소비분 인정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을 해야 되고요. 자, 요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업 부도 등 자녀의 생활이 현저히 공공하여 자녀의 부채를 상환한 경우 등인데요. 원래는 그 자녀의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 그 부채 상환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생활이 현저히 공공해요. 자녀가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차상위 계층이거나 채무 불이행자거나 개인 회사 및 파산자 등인 경우에 자녀의 부채를 상환한 경우 이의 신청을 하면 부채 상환으로 인정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 과태료인데요. 과태료를 내게 되는 사유는 소득이나 재산 등에 따른 자료를 미제출했거나 또는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 질문을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허위 짓을 경우, 상실 사유에 따른 미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갖다가 물릴 수 있답니다. 어떤 이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해서 과태료를 하면 1차는 6만원, 12만원, 20만원 뭐 이렇게 과태료를 갖다가 물린다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벌칙인데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 또는 120만원 이상인 경우는 고발 조치한다고 하니까 좀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향과 일산 파주 지역의 방문요양 전문업체인 아들딸 방문요양의 대표 배종일이었습니다. 제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기초연금 상세한 내용은 다음 동영상들을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